네, 안녕하세요. 연초가 됐네요. 연초가 됐는데, 연초에 이제 1년 동안 토종벌 그 월별 관리하기, 매월 이제 그 때가 되면은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은가 하는 거를 한번 추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참고가 좀 되셨으면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1년 24절기가 있죠. 이제 우리나라는 이쪽 아시아권에서는 음력을 쓰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절기라는 게 있죠. 근데 이 절기가 참 묘하게 기가 막히게 잘 맞아요. 그래서 벌 키우는데 이 절기를 이용하면은 아주 좋은 저기가 기점이 돼요. 그래서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12월 여기서 1월서부터가 2월 입춘 무렵이면 벌을 깨우고 이렇게 봄벌 관리 이렇게 쭉 해가지고 4월 달에는 강제분봉 해가지고 5월 저기 정리채밀 끝내고 아카시아 밤꿀 뭐 이런 거 감로 각종 이 5만 가지 꿀이 들어오면 이제 이거를 해가지고 이 한꺼번에 다 우리 토종벌은 뭐 꽃 종류에 따라서 채밀하지는 않죠. 꽃을 그렇게 저기를 하지 않고 채밀을 하더라도 이제 한꺼번에 다 섞어서 그렇게 이제 출하를 하니까 1년간 들어온 꿀을 전부 다 한 번에 섞여 있는 꿀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꿀이죠, 이게. 예. 전 세계적으로 아마 이런 꿀은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만이 이런 특성을 가지고 꿀을 뜨고 있을 겁니다, 아마. 예. 그래서 보면은 꽃을 알아야 꿀을 알 수 있거든요. 왜 12달, 우리 1년 벌 관리하는 거를 하면서 서두에 이런 거를 넣어놨냐 하면은 우리가 월별로 꽃을 알아야 돼요. 꽃 피는 거를. 그래야지만이 꽃마다 특유의 맛도 있고 향도 있고 예, 그런 건데 꽃을 잘 알므로 인해서 여기 있는 게 뭐 한 100종이 넘는 거 우선 그냥 이렇게 정리만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일반 수종도 있고 우리 이제 정원수 이런 데 많이 저기도 하고 두 가지로 분리를 해서 한번 뽑아봤어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까지 이렇게 꽃이 피는 거를 쭉 한번 추려봤어요. 시간이 되시면은 캡처 받아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일단 꿀을 알려면은 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꽃이 어떤 꽃이 꿀이 많이 나오고 어떤 꽃은 덜 나오고 또 어떤 꽃이 이 꿀맛이 좋고 특유의 향이 있고 이런 저기를 잘 아는 게 참 좋아요. 유리해요. 그래야지 꿀 뜨는데도 채밀하는데도 아주 유리하고요. 예, 요건 이제 별도로 조경수 우리가 집 주변이나 이런 데 있는 저기를 한번 별도로 한번 이렇게 뽑아 봤어요. 예. 요것도 한 100여 종 저기가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좀 겹치는 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뭐 정원수하고 저기를 별도로 이렇게 관리를 해봤어요. 월별로다가 분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1월 이제 지금이 1월 달이죠, 그죠? 1월엔 뭐를 해야 되나? 1월 달에는 이제 봉장 환경 정리를 좀 하는 게 좋아요. 이제 이것저것 정리를 좀 하고, 빈벌통이라든가 격리판이라든가 사양기라든가 구소비, 보온자재 이런 걸 점검을 하고 정리를 하는 게 좋죠. 그죠? 그리고 외부 보온 강화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봄벌 깨우기가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1월 중순이 되면은 일부 산란이 들어가거든요. 깨우지 않아도 산란은 조금씩은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대비해서 보온을 강화해 줘야 돼요. 그럴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유충은 이 추위에 약하거든요.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이거를 해야지. 유충은 그냥 냉해를 입으면 거기서 썩어가지고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강화해주고 봉장 주변 방제약도 좀 하고 소독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사용했던 장비나 이런 거 소독도 하고 수리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봄볼 깨우기 준비를 좀 해야죠. 그죠? 예. 미리 화분떡도 준비해 놓고 사료, 설탕, 이제 그 영양제 뭐 이런 거, 방제약 이런 걸 점검하고 준비를 좀 쭉 해 놓는 거지, 1월 달에. 그리고 1월 달에 연중 관리 계획표를 좀 만들고, 이렇게 해서 올해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걸 좀 구상도 좀 하고, 이렇게 그냥 하면 됩니다. 벌 키우는 것도 농사 똑같아요. 1년 12달 계속 꾸준하게 해야 돼요. 예, 2월 달이 되면 이제 봄벌 깨우기를 시작을 하죠. 좀 남쪽 지방 같은 경우는 1월 중순에도 깨우고 이렇게 하는데, 보통 이제 2월을 기점으로 해서 많이 기준으로 해서 많이 벌을 깨우죠. 그러니까 벌이 정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정지 상태에 있던 거를 이제 동태, 움직이는 그 상태로 그걸 이제 이 활성화 시켜주는 걸 봄벌 깨우기라고 해요. 그래서 바람이 잠잠하고 따뜻한 날을 이용해서 봄벌 깨우기, 이제 뚜껑을 열어야 되는 거니까 여러 가지 점검도 하고, 안에 제가 봄벌 깨우기 별도 코너를 해놓은 게 있는데, 거기 그런 식으로다 뭐 청소도 해주고 수리도 하고 여러 가지 화분떡도 넣어주고 이렇게 쭉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내부 보온을 강화해 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충이 냉해를 입지 않게, 이게 1년의 시작인데 만약에 냉해를 입거나 꽃샘추위로 인해서 냉해를 입거나 여러 가지 이 냉해를 입으면 아주 심각한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한겨울보다 12월 달이나 산란이 들어가기 전 저기보다 보온을 좀 더 강화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또 과보온으로 인한 과습 방지, 이게 참 서로가 충돌이 되는 그런 적인데, 왜 그러냐면 벌을 깨우고 나면 벌들이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져요. 그래서 물도 저기하고 먹이도 많이 먹고 이러다 보면은 습이 많이 내부에 차요. 자연히 어쩔 수 없는 그런 저기가 되는 거죠. 사람도 많이 움직이면 이제 열이 나서 안경을 끼고 이렇게 하면 뿌옇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점검해서 과습되지 않게끔. 그리고 약군 세력을 키워나가기 힘들어요. 이를 위해서는 보태주기, 상황을 봐서 보태주기를 하거나 합봉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 강군으로 어리삐리한 10통보다 똘똘한 한 통이 훨씬 낫거든요. 예, 그런 거니까 통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통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통 뭐 어리삐리한 거 10통 가져봐야 꿀 못 뜨면 말짱 헛일이고, 한 통, 똘똘한 놈 한 통 있으면 꿀만 많이 뜨면 되는 거니까, 우리 궁극적인 목표는 꿀 채밀이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고 좀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예. 그리고 3월. 화분떡을 이제 점검해 줘야 돼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봄벌 깨우기 할 때 화분떡을 넣어줬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게 상태가 어는가, 얼마만큼 먹었나, 모자라진 않나, 이걸 내검도 해주고, 산란은 잘 들어가고 있나, 요런 걸 이제 하고, 다른 것도 저기 보충해주거나 이런 게 있나 없나 해서, 봄벌 깨우기 하고 난 후에 한 15일 정도 지나고 나서 한 번씩 이렇게 가볍게 점검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자극 사양에 급수를 해야 되는데, 왜 이걸 해야 되냐면은, 이제 산란율이 산란이 범위가 넓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이 벌들도 날씨가 따뜻해지고 그러면 외부 활동이 잦아요. 많아져요. 예, 그러면 외부에서 이 먹이가 많이 유입되는 거를 알면은 산란율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해서 자극 사양을 해주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증소. 이제 봐가지고 충감이 끝나요. 충감이라는 건 뭐냐 하면 겨울을 난 벌이 이제 이 수명이 다 돼가 죽어요. 죽는 벌도 많고, 근데 죽는 벌이 많아지고 태어나는 벌이 작으면은 감소 현상이 벌어져요. 일시적으로 어느 벌통이든지 이 감소 현상이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새끼가 이제 자꾸 많이 태어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숫자가 많아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가 이제 충감 현상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증소를 적절히 잘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분봉 작업을 해줘야 돼요. 4월 준비 작업, 분봉 준비 작업 4월 달에 해놓은 거니까
4월경에 이제 분봉 저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미리 이제 준비를 해 놓는 거죠. 이것저것. 그래서 점검도 하고 이렇게 분봉하는데 뭐 부족한 건 없나 이런 것도 적당히 점검해 주시고 그런 게 좋아요. 예, 미리미리. 그리고 4월 이제 봉군 우수 이제 수포를 이제 분봉에 대비해서 수포를 양성해 줄 필요가 있어요. 4월 이제 이 저기 되면은 봐가지고 한 쓱장벌이나 이 정도 저기가 되면 이제 이 초에 보면 이렇게 쓱장벌이 이렇게 나가면은 상황 봐가지고 수포를 양성 이제 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수포이 나오게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해주고 제가 다른 코너에서도 아마 이걸 얘기했을 거예요. 수포를 양봉 소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 그런 게 수포를 저기 하고 이제 이충왕대를 생산 이충군 저기 할 거면은 이충군을 선발해야 돼요. 충을 떠내는 봉군을 이제 그거는 이제 평소에 저놈이 전년대 꿀을 많이 생산했고 세력도 강했고 산란율도 좋았다. 그런 걸 선발을 해 놓는 거죠. 미리 볼통을. 그리고 이제 양성군도 왕대를 집어넣었을 때 양성하는 이 볼통도 관리를 해서 이 미리미리 이충 저기에 대비해 놓는 거죠. 예, 그렇게 미리 해놓고 이제 교미상 편성하기 이거는 이제 나중에 분봉 작업을 했을 때 교미상 갖다 놓을 봉장이나 이런 봉장 같은 걸 미리 점검을 해서 다 해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분봉 작업을 하면은 바로 옮겨서 갖다 놓을 수 있는 그러고 예 그리고 고추씨가 나올 경우에 이제 강제 분봉을 필요를 할 때는 강제 분봉 이제 4월 달에 강제 분봉이 돼요. 그리고 수정벌 관리 납품 제가 얘기했죠. 양봉이 수정벌을 많이 하우스 시설 하우스나 딸기 하우스나 수박 하우스 뭐 이런 데 많이 들어가는데 사흘 하수엔 수박 하우스 등이 이 수정벌을 많이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주변에 있으면은 이 저기를 분양을 해주는 거죠. 아니면 임대를 해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좀 미리미리 좀 이렇게 대비를 해서 해주고 그리고 이제 우수양벌 선별 방법과 우수양벌 입시 교미 이런 방법들을 충분히 숙지를 해두는 거예요. 미리 이렇게 숙지를 충분히 해줘가지고 잘 할 수 있게 그리고 교미가 끝난 산란군은 산란을 이제 들어간 신왕이 산란하고 있는 그런 산란군 저기는 세력 키우게 주력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세력을 확 늘리는 거죠. 예. 올해는 이제 벌 고르기, 쏠림 현상이라고 그러죠. 예. 서로 이제 어느 거는 늑장벌이 나가 있는데, 이제 채밀군이 됐는데, 어느 벌은 아직 두장벌이다. 그러면 서로 이렇게 봐가지고 벌 고르기를 해가지고, 이 저기를 세력을 키워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주는 게 중요하고, 거기서 뒤처지는 거는 차라리 채밀군에서 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좀 더 이 왕이나 이런 거 부실하다 싶으면 교체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번식용 6월달이나 7월달에 번식할 수 있는 분봉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저기로 분리를 해 놓는 거예요. 채밀할 수 있는 채밀군과 번식 저기를 별도로 이렇게 관리를 하면 좋아요. 그리고 신앙 산란을 도와주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은 신앙이 산란을 시작했어. 그러면 아주 그냥 5월이 되면은 유밀교 꽃 저기가 많이 피고 꿀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연 화분이 많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세력이 쭉쭉쭉쭉 늘어나요. 그럴 때 바로 증수도 해주고 이렇게 이 자극 사항이 필요하면 해주고 해서 빨리 세력을 빨리 키우는 거예요. 5월 말 이전에 최소 3장벌을 만들어야 채밀군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습장벌이 됐다 그러면 이 정리채밀을 해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꽃꿀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 저기를 이제 이 설탕 들어가 있는 건 다 빼내야죠. 그죠? 그걸 한 2번 정도 하면은 2번 정도 이 설탕 사용을 끊어버리고서 정리채밀 해내고 또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또 이 정리채밀 해내고 그러면은 설탕 이 저기 있는 게 다 빠져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제 꽃꿀만 이 오리지널 꽃꿀만 받게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요. 그리고 채밀군이 아닌 분봉군은 자연 분봉을 막기 위해서 이제 강제 분봉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위에서 얘기했잖아. 그죠? 예, 채밀군하고 저기 분봉
그러니까 통수 늘리는 거랑 별도로 좀 관리를 해서 이렇게 해주면 좋다고,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면 좋아요. 별도로 따로따로 관리하는 것도 통수도 늘리고 꿀도 뜰 수 있고 그런 그 저기를 쓰는 것도 유리하죠, 그죠? 예, 그리고 6월이 되면 이제 그 이 봄꿀 채미를 이제 6월 말이나 이때쯤 되면 이제 5월 달에 정리 채미라는 꽃꿀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이걸 이제 숙성이 돼 가는 걸 봐서 밀개가 됐으면은 예, 벌이 이제 그 이 숙성이 다 됐, 저기 하고 벌이 할 일은 끝난 거거든요. 그 시점이 되면 밀게만 하면은 그럼 이제 그거 빼서 저기 그 채미를 해서 보관하는 거죠. 예, 이제 가을에 다 섞어야 되니까. 그리고 계상벌 관리. 계량통인 경우에는 계상을 굳이 올리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한두 장 정도 빼서 분봉을 해버리고 계상을 올리지 마세요. 그러면서 그 10매통이면 10매상인 것 같은 경우는 10장으로만 계속 가고 7매상인 경우에는 7매로 계속 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계상을 올리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많고 꿀 그 점일량도 그렇게 이 마땅치 않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압축을 많이 저기 하시고 그리고 부득이한 저기 했지만 뭐 한 장을 빼든 두 장을 빼든 해가지고 한 장씩 따로 분봉을 해가지고 통수 늘리기를 해주는 게 오히려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6월 달에 구황을 교체하는 거예요. 작년에 이 했던 저기를 미리 이제 교체를 해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땐 유밀기 때문에 경위도 잘 되고 날씨도 좋아요. 6월 달이면은. 그리고 왕 유입을 했을 때 아주 잘 받아요. 그러니까 묵은 왕은 빼고 그 구황을 교체해주면은 아주 세력도 쭉쭉쭉쭉 늘어나요. 이럴 때는 변성황대를 쓰지 말고 이충황대를 쓰는 게 좋아요. 미리 왜 그러냐면은 산란 이 산란이 끊어지는 폭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충왕을 만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충왕대를 만들고 출방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미리 왕이 출방할 이 날짜 계산을 잘 해가지고서 3일 전에 구왕을 폐기해버리는 거지,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왕이 없다 하면은 무왕군이라는 거 인식을 해주고 시켜주고 나서 왕을 넣어주면 신왕을 넣어주면 잘 받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저기 하면 그러면은 산란이 끊어지는 폭이 좁아지잖아, 그죠? 한 10일 정도가 채 안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넣고서 한 10일 이내에 산란이 들어가니까 아주 유리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요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충왕대를 쓰면은 아주 유리한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세력 키우기를 또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벌 고르기도 하고 7, 8월 이제 왜냐하면 4월 달에 분봉한 게 아니고 5월 달에 분봉한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빨리 세력을 키워서 이제 7, 8월에 꽃꿀을 많이 들어오게 해가지고서 또 이것도 꿀을 떠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세력을 훅 키워 놓는 거예요. 그런 게 아주 유리해요. 어쨌든 꿀을 많이 뜨게 하는 조건을 자꾸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게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분봉 양봉하고는 틀려서 토종벌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유리해요. 분봉도 양봉은 한 번 정도 이렇게 하고 마는데 이거는 시기에 맞춰서 해도 꿀을 6월 달에 이때 5월 6월 달에 분봉을 해도 분봉 작업을 해도 토종벌은 꿀만 볼 수 있어요. 아주 유리해요. 그런 부분에서는 많은 꿀은 이 채미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꿀맛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리하죠, 그죠? 예, 그리고 7월 달에 이제 봉군 관리, 7월 봉군 벌고르기 하고 압축을 해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왜 압축이 필요하냐면은 6월 달이나 5, 6 저기 했을 때 벌들이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수명이 짧아져요. 일을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벌은 건전지 배터리하고 같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많이 일을 하면은 감소 저기가 생기는 하감이 생겨요. 여러 마자를 써서 하감이라고 그래요, 봉군이. 그래서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요. 요걸 이렇게 봐가지고 압축을 하고 고르기를 이렇게 또 한번 해주는 거. 요걸 신속하게 해주면은 변함 큰 이 저기 없이 계속 꿀을 저기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름 더위 예방, 이때는 이제 장마 기간도 되고 이렇게 6월 초가 되고 그러면 장마 기간이 되잖아요, 그죠? 7월 초가 되면 6월 중순 넘어서 장마가 오고 이렇게 하잖아, 그죠? 그리고 이제 하절기
가족이 이제 그 이 고열 이제 그 반사열이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피해가 저기 되니까 좀 봉장을 좀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저기를 만들고, 그리고 이때가 7월 달이 되면 무밀기예요. 양봉한테는 무밀기야, 서양종한테는. 그래서 도봉을 많이 당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감안하셔가지고 도봉 예방하기, 도봉 막는 방법. 제가 다른 코너에서도 그 설명 어떻게 막는 게 좋다 저기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도봉을 좀 많이 받고, 그리고 말벌하고 개미 피해. 이때는 이제 7월서부터는 말벌이 아주 이 많아지고 개미도 아주 이 피해가 저기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랩이나 이런 거 많이 설치하셔서 7월엔 그런 거 관리 철저히 좀 하시고, 그리고 8월에는 이제 매 월마다 이제 봐가지고 채미를 자꾸 해내는 거죠. 근데 이제 숙성꿀 이제 7월 달에, 왜 8월 달에 저기는 7월 달엔 감로나 이런 게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상태를 봐서 바로 채미를 해서 보관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교체하지 못한 구황 이런 게 있다면 이제 교체하고, 부실왕 이런 것도 이제 이 8월 달에는 교체를 해줘도 돼요. 이때는 변성왕대를 쓰는데, 변성왕대를 썼을 때 왕대가 2개, 3개 있어도 그냥 둬도 괜찮아요. 먼저 나온 놈이 저기 파버려요. 나중에 나오는 놈을 파버려요. 아주 묘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달고 나가는 게 아니라 먼저 나온 놈이 파버리는 그런 저기 있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거 보면은. 그러니까 이 봐서 먼저 나온 놈 만약에 강제 분봉을 했는데 이렇게 왕대를 봤을 때에 너무 날짜 계산해 가지고 저놈은 좀 칠삭동이 같으면은 제거를 하는데, 그러지 않으면은 이렇게 봐가지고 저기 하면은 웬만하면은 그냥 뭐 깜빡 잊고 둬도 큰 문제는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 줄 수 있으면 정리해 주는 것도 좋고, 그래 본인 이제 판단해. 묘하게 먼저 나온 놈이 파버리더라고요. 예, 그리고 벌고르기 가을 월동을 대비해서 벌고르기를 해서 세력을 고르게, 항상 이건 벌고르기는 항상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럴 필요가 있어요. 예, 그리고 월동일벌 받기. 8월 하순 이제 8월 말경이 되면은 날짜 계산을 해보면 8월 말일, 쉽게 얘기해서 8월 25일 날 산란을 했다. 그러면 거기다 21일을 더하면은 언제예요? 9월 저기 하순경에 출방을 하죠, 그죠? 그럼 그건 겨울벌이에요. 그러니까 벌은 항상 날짜 계산을 잘해야 돼. 그래서 산란을 많이 받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예, 그리고 이제 9월 이 분군 관리에서는 월동벌이 이제 산란을 많이 받아야 돼. 이때 본격적으로 이제 월동 저기를 벌을 많이 받아야 돼. 그리고 이제 월동 봐가지고 9월 말경에 채미를 끝내고 이제 월동 먹이를 채워야 되는데, 그 전에 저 통은 채미 저기까지 9월 말까지 뭐 해봐야 이 들어오는 꽃꿀이 별로 없을 것 같다. 그러면 포기하고서 일찍 월동 사양을 해가지고 겨울 먹이로 많이 저기 하는 거죠. 미리 이제 월동 준비를 미리미리 이게 자꾸 해놓는 거죠. 예, 왜 그러냐면은 여름벌이 일을 많이 해서 저기 하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름벌을 일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왜? 그건 어차피 죽을 놈이니까, 겨울은 겨울 월동 못 들어갈 놈이니까. 그러니까 이 여름벌을 많이 이용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놈이잖아, 그놈은. 그죠? 월동구 저기 들어갈 저력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때 일을 많이 시키는 거죠, 걔네들한테. 예,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9월 말이 되면 이제 자동 채미를 할 경우에는 기온이 많이 기온의 차가 심해요. 그러면은 추우면은 자동 채미에서는 잘 안 빠져나와. 그러니까 그런 걸 대비해서 9월 말 이전에 채미를 끝내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려하고, 예, 그렇게 해서 10월에는 이제 연간 채밀한 걸 이제 봄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를 모두 한꺼번에 섞어서 출하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고 나서 월동목이 사용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 월동 저기 마지막 채밀한 거 저기에, 그러면서 벌 고르기를 또 해주는 거예요. 월동공 관리를 이제 해서 벌 고르기도 해주고, 이렇게 세력이 약한 놈 보태주기도 하고 해서 충분히 겨울을 날 수 있는 벌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월동 포장 준비, 각종 이제 월동 포장재를 점검하고 준비해 주는 거예요. 10월 저기에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시설하우스 수정벌 관리와 납품. 뭔 얘기냐면은 딸기 하우스나 이럴 때 이제 10월 달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수정벌을 이제 내가 한번 거의 올린 적이 있죠. 자료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납품을 이제 하우스나 딸기 하우스나 이런데 해서 고스톱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10월 달에는 이런 거 하시고요. 11월 달에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봉구 형성을 점검해야 돼. 즉 쉽게 얘기해서 겨울을 나기 위해선 벌들이 똘똘 뭉쳐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봉구 형성이 잘못되면 안 돼. 소음에 가까운 쪽 맨 하단에 단단하게 뭉쳐있는 건 아주 잘 된 거고, 앞쪽으로 이렇게 있는 것도 잘 된 거고, 뒤쪽은 음다리잖아. 그죠? 거기 있거나 그 위쪽으로, 섭 맨 위로 다 이렇게 몰려있으면 벌을 다 털어야 돼. 어디다가 벌통 안에다 다시 이렇게 탁탁탁탁 다 털어버려야 돼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봉구 형성을 다시 해요. 지네가. 그럼 이제 밑으로 되게끔 이렇게 유도해줘야 돼요. 봉구 형성이 겨울 월동 봉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해줘야 돼. 만약에 남쪽이 아닌 북쪽, 햇볕이 안 드는 쪽 뒤로 뭉쳐 있다든가 봉구를 형성하고 있다든가 또는 위쪽으로 봉구를 형성하고 있다든가 그런 거는 잘못된 봉구 형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 털어가지고 벌이 밑에 소문 가까이 밑에 쪽 똘똘 뭉치게 그거를 유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월동 먹이 점검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월동 먹이 이 봉군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이걸 이제 서로 골라주는 거예요. 어떤 거는 월동 먹이가 부족한 놈이 있고 어떤 벌도 봉군에 보면은 이 월동 먹이가 많이 비축된 게 있어요. 그걸 이제 빼가지고 모자란 이 놈한테 이렇게 바꿔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저기를 봐가지고 압축을 시켜놓는 거죠. 쓸데없이 저기 한 거는 이 먹이장을 빼내는 거죠. 제가 한번 다른 데서도 언급했을 텐데 꿀은 밀도가 높아요. 밀도가 높다는 얘기는 열도 오래 보관하지만 냉기도 오래 보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쓸데없는 먹이장은 좀 빼주는 게 그런 게 좋아요. 그리고 벌 고르기, 자꾸 벌 고르기를 얘기하고 있죠, 그죠? 예, 월동을 잘 나도록 유도해 줘야 돼. 벌 고르기를 해서 세력이 좀 약한 건 이렇게 보태주기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세력이 월동을 날 수 있는 세력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월동 포장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1차 포장이에요, 이게. 외부 갑작스러운 추위가 닥쳐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부 포장을 일단 먼저 해줘요. 외부를 이렇게 포장을 먼저 해주고 그렇게 해서 갑작스러운 추위로 인한 냉해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유도해 주는 거예요. 11월 달에. 예. 11월 중순쯤 되면 이거를 해요. 그리고 이제 12월 초가 되면 2차 월동 포장을 해요. 마무리해요. 안에 내부 월동도 하고 이렇게 스폰지나 이런 걸 대가지고 냉기를 좀 차단하는 그런 그늘진 곳이 있으면 있는 곳 쪽으로 향하고 있으면 그런 것도 이렇게 차단해주고 여러 가지 이제 해가지고 2차 포장을 마무리 지어요. 이제 본격적인 월동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월동 점검은 주기적으로 이제 저기 월동이 이제 들어가고 나면 포장이 끝나거나 월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주기적으로 봉장을 점검 함으로 막힘이나 소문이 막히면 안 돼요. 벌이 못 나오면 똥을 못 싸서 탈분을 못 해갖고 다 저기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공기가 확 막혀가 이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소문 막힘이나 야생동물로부터의 피해. 제가 한번 너구리 때문에 여섯 통인가를 피해를 본 적이 있어요. 이놈들이 다 뒤집었어요. 그러니까 기어이 차오를 놔서 찾기는 했는데 좀 속은 상하더라고요. 그죠? 예,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점검하고 이렇게 좀 하면 좋아요. 그리고 눈 쌓임 방지, 눈이 폭설이 내리거나 이럴 때 소문이 이렇게 막히면 안 되거든요. 눈 쌓인 걸. 그래서 그걸 제거해주고 이렇게 해서 좀 쓸어주고 이렇게 좀 점검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보온 피해 방지, 강풍이나 폭설로 인해서 이 포장된 게 잘못되거나 이럴 수 있는 거니까 그거를 점검을 잘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미리미리 점검도 하고 예방도 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예. 일단 12월까지 저기를 했는데,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매월 앞전에도 보여드렸지만 꽃 피는 게 종류가 다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내가 꿀을 어떻게 받을 건가? 아, 우리 지역에는 어떤 꽃이 많이 피고 있구나. 그러면 그 꽃의 꿀 지역의 상태가 어떤가? 이런 것도 점검하고 미리 좀 알고 있으면은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거기에 따르는 이제 어떤 대응이 필요하면 그 대응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것도 사업이잖아. 그죠? 사업이니까, 사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모든 거를 미리미리 이 점검도 하고 대응도 하고 잘 알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좋은 결과를 얻는 거지. 그냥 그거를 쳐다만 보고 있고 아무 저기도 없이 그냥 아이 뭐 잘 되겠지 뭐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죠? 그런 거니까 뭐든지 각 월별로 이렇게 할 거를 미리미리 알고 있으면서 점검도 하고 그래 고수도 걸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